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만 26살의 국내 최대 독서 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를 창업한 윤수영 대표님입니다. 트레바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세상의 무지와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창업에 도전했다는 젊은 사업가 윤수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대표님 오늘 또 모셨는데요. 오늘은 대표님을 읽는 시간입니다. 네. 대표님 자기 자신을 이제 한 줄로 설명을 해라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가지고 트레바리 이제 게스트한테 창업자. 그냥 트레바리 창업자? 네, 아닐까요? 나의 정체성은 그냥 트레바리 창업자 두 단어로 설명이 딱 그런 됩니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삶에서 지금 트레바리 빼놓으면 뭐 잘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 길게 늘리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트레바리라는 회사는 그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니까 네. 저는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일 거고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층위를 높인다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문명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고, 네. 그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왕이면 저는 팔리면 팔릴수록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를 파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하고 싶다 같은 걸 거고, 팔리면 팔릴수록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서는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드는 거를 팔고 싶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독서 모임 커뮤니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순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약간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트레바리 창업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을 이어가지 하다가 제가 막 의미 부여하고 싶은 트레바리랑 뭐 이런 대표님 활동에 의미 부여하고 싶은 내용들까지 다 그냥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네. 뭐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한 저의 길 같은 거니까요. 좀 그 길 오늘 이제 한 50분 정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어쨌든 트레바리 뭐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저도 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뭐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나요? 대표님이 좀 이렇게 육성으로 한번 트레바리는 어떤 곳이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주년인데 네. 10주년 평가도 자평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자평 잘 못하는데 네. 일단 트레바리는 이제 지성과 우정이라는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멤버분들이 네. 트레바리 커뮤니티에서 뭘 하냐라고 하면 읽고 쓰고 대화하고 친해지는 걸 하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왜 같이 읽어야 되냐라고 할 때는 네. 혼자서라면 읽지 않을 책을 읽게 되는 것 같고요. 트레바리에서는 또 혼자서라면 하지 않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혼자 책을 읽으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 할 때마다 좀 충격받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트레바리 대표니까 사람들이 이놈 어떤 얘기 하나 보자 하고 되게 기대와 평가의 눈으로 이제 저를 기다려요. 네. 그러면 저는 최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가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런 문장에도 주목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거의 100% 확률로 제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의견을 꼭 듣거든요. 그게 이제 모임에 오신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들이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달라서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문장에 꽂혀서 오거나, 네. 나는 한 번도 공감해 본 적 없는 등장인물에 엄청 이입을 해서 오거나, 혹은 야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하거나,
트레바리가 이제 독서 모임이 열리는 플랫폼인데 네. 그중에 이제 대표님도 직접 그 클럽장으로 독서 모임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독서 모임 멤버는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 멤버는 한 20분쯤 되나요? 맞아요. 네. 근데 그 20분 중에서 꼭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9월 독서 모임의 책이 이제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 8월 독서 모임에서 무슨 책 얘기를 했는데 뭐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의견이 나왔다. 뭘까요? 현 미국 부통령인 네, J.D. 벤스가 벤스. 쓴 힐빌리의 노래 읽었습니다. 아, 네네. 그 책 읽고 예. 진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나는 힐빌리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무려 3분이나 계셨어요. 아, 그래요? 힐빌리에서 J.D. 벤스 같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 네. 아, 왜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게요. 그 논리가 네. 듣고 보니까 그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납득이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 굉장히 J.D. 벤스가 미국에서 아주 못 사는 동네 깡촌에서 그것도 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네.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게 태어나고 싶다. 네, 왜냐하면 네. 한국의 상류층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네. 미국의 하층민으로 태어났을 때 그 성공했을 때 기대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이 평균값에 되게 그 주목을 할 거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면은 삶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네. 일 텐데 그분들은 네. 그런 평균값이 아니라 거기 그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인구가 5천만인 나라에 태어나는 것보다 3억인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언어가 세계 공용어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무조건 좋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류층에 태어났을 때 성공하는 거랑 네.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벤스보다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러면은 미국 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목표가 부통령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혼자서라면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생각들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덜 편협해지는 느낌을 받고. 야, 20분 중에 3분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전체 15%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이제 얘기를 되게 갑론을박을 되게 격렬하게 한 다음에 네. 한 30분쯤 지나서 이제 손을 한번 들어봤는데 2분이 손을 더 드시더라고요. 네. 그런 맥락이라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천장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한번 힘들더라도 배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신기했어요. 대표님은 독서 모임 할 때 이런 경험을 자주 느끼세요? 그러니까 트레바리 창업하기 전에도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경력직입니다. 누가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면 늘 사람들 의견이 굉장히 뜻밖이어서 놀라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서 모임을 사람마다 이제 목적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저한테는 늘 안 해본 생각하고 돌아가는 게 독서 모임의 목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저 사람이 한 말은 조금만 더 이렇게 파들어가면 내가 안 해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되게 좀 질문 폭격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좀 화제를 많이 돌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 이제 독서 모임 문화라는 것 자체는 뭐 미약하긴 해도 한국에 없었던 건 아닌데 네. 트레바리는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고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투자를 받았고 하는데 사실 트레바리 이후에 뭐 우후죽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눈여겨본 그런 조직도 있었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뭐 맞아요. 중간에 코로나도 있기도 했지만 오래 못 가고 뭔가 좀 흐지부지 되거나 트레바리의 차별점? 트레바리만의 비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열심히 했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겼다. 이런 좀 뻔한 대답들인데, 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네. 더 좋은 아이템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시장 트렌드가 이쪽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다음 트렌드가 와버리는 바람에 네. 뭐 좀 찬밥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막 애써 구축한 팀이 무너져서 뭐 다시 뭐 이렇게 좀 창업자나 대표자가 외로워질 수도 있고, 네. 혹은 내가 이걸 되게 뿌듯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현타가 오는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순간들은 100% 확률로 자주 일어나거든요. 네. 그 순간들을 맞이할 때 계속하느냐 아니냐는 역시 개인의 자유니까 저는 10년 동안 계속했고요. 네. 비슷한 회사들은 그걸 계속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또 그 훌륭함과 안 훌륭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닌 게, 그 정말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더 멋진 더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네. 또는 본인한테 훨씬 더 잘 맞는 뭐 삶의 방식을 찾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길에 대한 애정이 컸고 끈질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망하고 계속 했던 거고, 다른 분들은 다른 길을 택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뷰에 보니까 코로나 언급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쵸, 너무 힘들었고 재창업 수준으로 다시 했다. 뭐 얼마나 힘들었나요?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네. 근데 전 좀 지나고 보니까 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데 내가 꼭 그렇게 내 건 진짜 좀 말도 못하게 유별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내가 뭐 막 목숨이 위태로웠나 뭐 막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아니라서. 근데 뭐 어쨌든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고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었고, 네. 애써 모은 멋진 동료들이 다 떠나갔고, 뭐 그리고 나서 다시 애써 모았던 동료들을 제 손으로 떠나보내는 일도 한번 했고, 네. 구조조정을 했고요. 네.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죠. 네. 그 순간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되게 그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네. 우리 회사 잘 될 거야, 남이 거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제가 먼저 꼬셔놓고 네. 얼마 있다가 미안 뻥이었어 나가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 미사여구를 뭐 한다고 해도 네. 이렇게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네. 네가 꼬셔놓고 네가 찼다. 그걸 이제 내가 했다. 그게 나다. 거기서 오는 그 면목 없음이 되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규모가 더 커진 상태인가요? 트레바리는? 그때보다는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끝난 지 좀 됐으니까요. 네. 커야죠.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그 트레바리가 하는 일이 네. 사람들을 더 친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을 더 지적으로도 있지만 저희는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회사이기도 한데, 네. 그 탑 로더가 2000년쯤에 아마 그 커버를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곡이 있어요. 네. 그 댄싱 인 더 문라잇이라고. 네. 그 노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노래를 가사를 잘 들으면서 이제 눈을 감아 보면 네. 달빛 아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나고 행복하게 한데 어울려서 춤을 추거든요. 네. 그냥 그 정서가 저희가 만들고 싶은 정서라서 그 곡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서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좀 안 믿겼던 게 뭐였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검색을 해야 될 때 뭐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지 않고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 네.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를 글자로 보면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검색하는 분들을 몇 분을 보고 나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정보의 밀도 자체를 애초에 뭐 그렇게 고민 안 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다음 세대는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읽기가 정보를 얻는데 제일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모든 음악 재생 기기들이 음질이 더 고음질인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뭐 이렇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CD가 되고 뭐 CD가 블루레이가 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질이 뭐가 중요해? 약간 예, 뭐 이렇게 간편성, 휴대성 이게 중요하지? 막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읽기의 미래가 좀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저는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읽기가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속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읽기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 출판 시장도 보면 네. 출판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맞는 말인데 네. 근데 그냥 참고서까지 다 포함한 출판 시장이랑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의 조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먼저 온 미래를 포함한 그런 양서 시장들을 보면 네. 양서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단행본 시장이 있고 학습지를 포함한 네. 이제 교육 출판을 포함한 전체 출판 시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읽기라는 행동은 네. 이렇게 다수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고밀도 고효율이라는 특성을 가진 그 텍스트라는 매체는 네. 그냥 이전에도 이후에도 늘 그 비슷한 사람에게 소구되는 매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결국 읽기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네. 여전히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고효율 고밀도라는 측면에서의 읽기는 내가 읽어서 어떤 효용 가치를 얻어서 그걸로 뭐 그게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승진이 됐건 권력이 됐건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좀 추구할 그 가능성이 보일 때 네. 우리가 읽는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읽어봐야 남는 게 즐거움밖에 없으면 예, 그거는 그 확실히 좀 읽기의 매력, 그러니까 읽기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사회가 얼마나 그런 성공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그 1%가 모든 걸 다 먹는 사회다라고 하면 그 1%들 사이에서는 네. 혹은 뭐 한 1.5%들 사이에서는 그 1% 안에 들기 위해서 책도 열심히 읽을 거고 네. 보고서가 됐건 리포트가 됐건 그런 거 열심히 찾아서 읽으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서 나도 좀 한몫 챙기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0.1%다 이러면은 한 0.9%에 속하던 사람은 예전에는 열심히 읽었는데 네. 뭐 어차피 내가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어느 순간 체념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념한 사람이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나를 그냥 즐겁게 해줄 것들을 찾아다니는 걸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읽기만 놓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읽기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욕구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다. 하다못해 이제 뭐 공부를 봐도,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되게 좁은 문이라 해도 조선시대 과거 정도의 좁은 문이냐, 아니면 신라시대로 진골송골 딱 육두품까지한테만 그렇죠. 허용되는 아니면 수능이냐에 문이냐. 네. 따라서.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공부를 해 마라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읽기 훈련을 해 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읽었을 때 내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라면 많이 읽을 거고, 많이 읽어봤자 네.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사회라고 한다면 덜 읽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출판이라든가 뉴미디어라든가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요소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가 한국 사회나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읽으면 보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근데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짜 막 몇백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네. 그건 정말로 극소수한테만 허락되는 일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보다 전 사회적으로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그 정치나 외교나 투자나 경제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지만 네. 그런 거 많이 보면서 그 내가 그 저축을 잘 하고 재테크를 잘 했을 때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 삶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경제력 네. 예,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럴 때 그런 투자 공부, 금융 공부 수단 중에 네. 예, 좋은 책을 읽는 게 되게 강력하다. 하기는 생각해보면은 한 20년 전 제가 젊었을 시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평균적인 시민들의 경제 지식, 어떤 뭐 투자 지식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주식 그거는 투자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고. 맞아요. 유튜브가 한 몫을 하기도 했지만 네. 여전히 내가 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조금의 상대적 우위를 얻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 고급 지식을 탐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고급 지식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텍스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보고서, 리포터 이런 것도 열심히 읽는 거 그런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읽기의 미래랑 이제 책의 미래, 독서의 미래는 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책이 아닌 것,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걸 열심히 읽어도 그런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책의 미래, 독서의 미래는 좀 어떨까요? 좀 더 비관적인가요? 쪼그라들겠죠. 아, 네, 쪼그라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읽기의 미래가 건재하더라도 책은 그 중심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굳이 책으로 편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저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쪼개서 뭐 짧은 글들을 그냥 네. 모아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도 꽤 있어서 네. 네, 그런 관점에서라면 쪼그라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여전히 한 호흡으로 길게 펼쳐내는 생각들 많이 줄 수 있는 그 지식이라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책도 기본적으로 이 활자를 매개로 저자와 독자가 대화를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작가님이랑 저랑 그 5분씩 그 한 10번 만나면 뭔가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저번에 저희가 무슨 얘기 했었죠? 아, 맞다.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30분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랑 5분씩 오며 가며 마주쳐서 10번 만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저는 30분짜리 커피 타임이 훨씬 더 우리를 좀 친해지게 만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짧은 글들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애초부터 긴 호흡으로 쓰여진 어떤 종류의 단행본만이 줄 수 있는 가치는 명확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그런 긴 호흡의 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게 늘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떤 날이라는 90년대 듀오가 오래된 친구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영화 음악 감독으로 유명한 이병우 씨가 이 어떤 날에서 작곡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오래된 친구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네. 내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지라고 하면서 뭐 오래된 기타, 뭐 오래된 노래, 또 오래된 거리 이러면서 자기가 함께 해온 오래된 것들이 나한테 어떤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주는지를 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읽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도 누군가한테는 읽기가 오래된 친구처럼 위로나 사랑과 우정으로서 남을 것 같아서 네. 이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독서가, 읽기가 저희의 오래된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듣겠습니다. 최근에 텍스트 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말 지어낸 말이고 실체가 없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멋지게 생각해 준다는 건 늘 감사한 일이니까요. 실체는 있는 현상인가요? 이렇게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네.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네.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오늘 그거 끝난 다음에 네. 성수동에서 저희 회사가 하는 그 리딩 파티 같은 데를 가거든요. 아, 리딩 파티요? 네. 성수동에서 네. 테크노 음악을 트는 클럽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DJ가 실제로 그런 이렇게 뿅뿅뿅뿅 하는 레이저가 돌아가는 곳에서 음악을 틀어요. 둥둥둥둥 음악을 틀고 거기서 책을 읽나요? 클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네. 빈백이나 그런 거를 잔뜩 깔아놓고 네. 거기에 널브러져서 책을 읽어요. 아, 춤을 추진 않고 그냥 각자 거기서 뭐 독서를 누군가는 하는- 흥이 이제 나면은 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 네. 저번 행사 때는 거의 저만 춰가지고 이렇게 잘 추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읽기를 가장 그 최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조용한 분위기에서 뭐 경치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뭔가 뭐 클래식이 나오는 데서 책을 읽는 게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네. 그치만 읽기를 그걸 좀 넘어서서 나의 하나의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나를 표현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커피 대신에 뭐 데킬라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책 잠깐 집중 안 되면 덮고 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옆에서 책 읽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읽으세요 말도 걸어보고 그런 행사들이 좀 이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가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네. 리딩 파티 호응이 좋은가요?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엄청 좋아서 막 그 딱 처음 하자마자 네. 수많은 이른바 패션 매거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엄청 연락이 많이 와서 오늘은 그 저희 그런 매체들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취재를 하러. 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현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네.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언론에서 무언가를 주목했기 때문에 이거가 하나의 현상으로 인지가 되느냐. 이거는 뭐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네. 이거에 주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굳어진 것 같고요. 실체는 있기는 한데 언론 도움을 좀 받은 것이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으로 발전할 거냐, 네. 아니면은 늘 그렇듯 언론은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그 기사를 몇 번 재탕하고 나면은 다음 기사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그냥 스르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올 거냐라는 건 알 수 없겠고, 그거는 이제 뭐 저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이른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섞여가지고 좀 만들어진 트렌드이기는 한데 대세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가늠 못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바로 딱. 근데 그 리딩 파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럼 대충 이제 연배는 한 20대, 30대 초반 요런 분들인가요? 네, 제가 되게 웃긴 건데 네. 친한 형 중에 40대 형이 네. 그 자기가 그렇게 어둡게 하면 안 보인다 책이.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20, 30대를 위한 무언가를 기획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의도적으로 오늘 그래서- 밑밴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핀 조명을 몇 개 가져가서 여기서 읽으세요, 저희가 좀 밝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서 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모든 게스트한테 여쭙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출근하고 네. 퇴근해서 자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는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럼 출근을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합니다. 저기 주무시는 곳이랑 그 트레바리 사옥이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군요. 저 직주 근접 매니아라서 저는 도어 투 도어로, 그러니까 집 문을 딱 열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10분 좀 안 걸립니다.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근은 한 몇 시에 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업무 특성상 저녁 일정이 많거든요. 저녁 약속이 많은데 네. 저녁 약속이 끝나면 집에 오죠. 그 저녁 약속이 약간 뭐 사교 반, 업무 반 뭐 이런 경우가 꽤 있겠네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가님이랑도 뭐 술 한잔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일 핑계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감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트레바리에서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셨었고 네. 이렇게 또 술 한잔 하는 거 많아요. 뭐 어떤 대표님 생활의 리추얼처럼 이거는 내가 지킨다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읽죠. 네, 어쨌든 저도 그 남는 시간에 읽으면은 읽을 그 시간이 안 남아서 네. 그 하루에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아예 저와의 약속을 잡듯이. 아, 읽는 시간을, 독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매일 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출근해서 네. 오늘 대충 스케줄을 보면은 이때는 내가 한 15분씩 빼서 읽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아, 그래도 엄청 바쁘면 한 30분, 네. 뭐 안 바쁘면은 맥스로 한 2시간까지라도 책을 읽으려고 해요. 그 책 읽을 시간은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오늘은 언제 읽는다 이렇게 정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캘린더를 보다 보면은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나 미팅들이 미리 잡히잖아요. 네. 이쯤 되면 내가 이때 미리 부킹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날은 아예 내가 책 읽을 시간이 없겠다 싶으면은 네. 뭐 미리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캘린더에 혹시 그러면은 독서 시간 이렇게 딱 시간을 블록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때도 많아요. 아, 앞으로 계획 여쭤볼까요? 개인 계획도 궁금하고 트레바리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 트레바리를 하지 않는 윤수영의 개인적인 계획이라는 건 별로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과 삶이 일치된 아직은 그런 것 삶이기 같아요. 때문에. 네, 뭐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러면 또 이제 그 트레바리 대표 또는 창업자가 아닌 네. 그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윤수영이 추구하는 무언가도 있겠지만 네. 뭐 일단 올해는 결혼을 안 하니까 네. 트레바리는 그냥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간 앞으로 열심히 달릴 것 같고 네. 저희의 키워드는 사업적으로 보면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이렇게 독서 또는 교육 같은 거고 성인 교육 같은 거죠. 네. 그럼 2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 그럼 3번째는 오프라인. 오프라인. 네. 인데 내년에는 아마 그 오프라인 쪽에서 좀 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이렇게 그냥 아주 전통적으로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 외에도 네. 다양한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공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사업적인 좀 경직성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거를 좀 시도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B2C만 해왔었는데 네. 올해부터 B2B를 포함해가지고 좀 고객을 다변화하는 네.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좀 여러 가지로 반겨주시는 시장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기업의 사내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이런 걸 걸까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재밌는 거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표님 인터뷰를 읽으니까 옛날에 트레바리 슬로건은 이제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을 더 친밀하게 사람들을 더 친하게 사람들을 더 친하게 네. 였는데 인터뷰 제목이 그렇게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외로움에 맞선다 이런 문구를 제목으로 뽑은 인터뷰를 읽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드는 생각이 전에 이제 트레바리가 이제 시도했던 것들 중에 뭐 영화관도 이제 트레바리 건물 안에 있었고 뭐 보틀샵, 바 이런 거 있었는데 저 트레바리 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술 마시면 뭔가 좀 저도요.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러기도 하고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오프라인이나 커뮤니티는 꼭 독서하고는 상관없이 약간 어떤 뭐 사교 클럽, 좀 지적인 사교 클럽,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술 마시다가 대표님한테도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술 마시다 들은 얘기는 보통 기억이 좀 안 나죠. 네. 처음에 한 30분은 기억이 나는데 꼭 필름이 끊겨서는 아닌데 왜 기억이 안 나는가. 술자리가 재밌으면 네, 그 온갖 이야기가 오가면.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트레바리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어떤 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네. 외롭잖아요. 네. 그러면은 멍청해져요. 어, 그러니까 뭐 안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외로우면 네. 그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들을 되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누가 야, 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거 어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러네. 반가워.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내 세상이 넓어졌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외로운데 지금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야? 라든가. 근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이 되게 방어적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외롭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맞아요. 네, 누가 네. 뭔가 제안을 해오면 그거 내가 이미 검토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성은 용기와 호기심과 모험과 탐험 같은 단어들과 되게 친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제가 언급한 그 단어들의 대척점에 네. 네.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공유할 수 있는 네. 나와 가치관과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게 단절되지 않게 돕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진짜 고립된 사람들이 균형 있는 생각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어렵죠. 지적인 생각도 안 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친해지도록 돕는 일 네. 그게 궁극적으로 세상을 더 지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스텝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아이템 뭐 이런 모양새도 좀 이제 갖춰가고 있나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전히 저희한테는 독서 모임이 메인 사업이고 네. 독서 모임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미래가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있고 네. 또 그 외에 다른 미래까지 만들어 나가기에는 저희 회사가 아직 많이 작고 그래서 당분간은 독서 모임 회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읽기의 미래를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대표님을 모셨는데 읽기의 미래뿐 아니라 이게 외로움하고도 되게 읽기가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함께 읽기가. 그쵸. 그러니까 막 위인전이나 자서전 같은 거 읽다 보면 네. 그 꿈은 큰데 내가 있는 곳이 시궁창일 때 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에 몰두한 사람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책도 결국 소통이기 때문에 네. 나는 되게 멋진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술만 먹고 막 나를 때리고 막 학대를 하고 뭐 혹은 희망이 없고 이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훌륭한 저자들과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연결감을 느꼈던 유대감을 느꼈던 그럼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했던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읽기는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사람들을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좋은 방법이죠. 저희가 어제 링컨으로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도 링컨으로 끝날 것 같은 네, 외로울 때 이렇게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독서로 소통을 했던 링컨 생각이 납니다. 어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네. 그 위인이 저한테는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군요. 네. 저희 이제 뭐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입니다. 대표님 인생곡 하나 좀 추천을 받을게요. 네. 그 인생책, 인생곡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네. 부동에 막 그런 건 잘 없고 그쵸. 그때그때인데 하나는 클래식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영어로 된 pop송. 대중가요. 네. 하나는 한국어로 된 아. 대중가요. 다양성 안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곡은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네. Home to Freedom이라고 네.
세상엔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너무너무 많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곡만큼 피아노 연주를 진짜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할 수 있나 싶은 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또 이 곡의 주제 의식 같은 것도 또 링컨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자유를 곡으로 향한 네네 곡이 네. 진짜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음질에 대한 음향에 대한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음질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노래를 조용히 딴 거 BGM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을 듣기 위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나중에 트레바리에 뭐 음악 감상실을 만들거나 작은 이렇게 콘서트 홀 이런 거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너무 하고 싶죠. 어. 네. 그 정도 이제 그런 회사가 그 정도로 돈이 좀 생기고 이러면 네. 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고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네. 그 음악 관련된 일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녹음된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서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